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와 관계돼 있다. 왜? 신뢰? 대통령의 발언이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발언했지 뭐 난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제기에는 라면으로 들렸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네. 라면. 이게 대통령의 대응 태도 또 대통령실에 또 국민의힘의 대응 태도와도 또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은 그래도 핵심 지지층이 8월 초에는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은 누구냐? 대륙주입니다. 대륙주. 대는 대구 경북 우리 김수민의 고향. 네. 그다음에 60대. 깨알같이 자제 60대 아니에요. 상기시켜 60 주시는군요. 아니 50대. 어허. 60대. 그다음에 주는 뭡니까? 주부층이죠. 주 뭐요? 주부층. 아, 가정주부층. 주부층. 아, 그러니까 주부층. 여기서 주부들이 좋아하나요, 대통령?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에요. 그런데 계란말이 때문에 여기서 그런가? 주부층이 이제 60대 이상 노년층도 많이 있고 네. 이제 보통 정부에 대한 어떤 여론이 움직일 때 네. 특히 보수 정부일 때 주부층이 좀 나중에 이탈합니다. 예, 이탈을 해도 예전에 한번 했다. 그 얘기. 보수층에 대해서는 직장인이 먼저 이탈을 하는 게 있고 그렇죠. 그다음 자영업자가 네. 중요한 기준인데 네. 주부층까지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지지층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로 그렇죠. 볼 수 있죠. 어쨌든 대륙주 거기가 요 24%의 콘크리트 그런데 지지층인 거예요? 그 지지층이 이번 조사에서 좀 뒷걸음 쳤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는 뭐 위기감에 따른 결집을 했던 이들인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조금 대통령의 신뢰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그리고 있죠. 김태현의 정치쇼. 저희가 이번에 개편하면서 여러 코너를 좀 넣었다 뺐다 하면서 새로 준비를 했는데 걱정이 제일 제가 기대도 되면서 네. 걱정이 되면서 네. 저희가 배수진을 쳤어요. 네. 이거 안 되면 프로 접어야 됩니다. 이거 이 코너 안 되면. 그런 거였어요? 어? 잘하셔야 돼 지금. 제가 걱정이 돼. 잠이 안 와 이 코너 때문에. 일명 배수진 네. 제작진의 배수진 아, 두 분 모셨습니다. 배는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수는 김수민 샤평론가 여기서도 해야지 피처링. 오늘 보니까 문재인, 윤석열 막 이러네. 예. 네, 반갑습니다. 수민 킴입니다. 아, 이거 성대모사 안 해요 오늘은? 방금 전에 한 거 아니에요? 차차죠. 아, 차차. 아, 네. 많구나 오늘 준비하신 네. 게. 요즘에는 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성대모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내 목소리가 뭐지? 네. 이라고 아침마다 고민을 해서 신발장에서 집어서 나옵니다. 제 오늘은 무슨 목소리를. 버전인가? 예. 자, 아니 이 코너는 무조건 잘 돼요.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제 후배 중에 배수진이 있어. 예. 배종찬, 배수진. 예. 무조건 잘 돼요. 시작부터 불길하다. 저는- 시작부터 드립이 불길해. 제 심정은 이게 코너 이름이 배수의 진이지만 네. 제 심정은 외나무 다리에 가깝습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배종찬 소장님을 만났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이게 김수민이 좀 기네. 저희가 예. 굉장히 고품격 시사 토크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 알겠습니다. 방송이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잘하겠습니다. 문미님께서 이 코너 화이팅 하셨고요. 예. 3590님. 오 배수진 두 분. 유재석 박명수 이래 네. 최고의 개그 듀오 아닌가요? 제가 유재석이죠. 그럼 제가 박명수. 예. 야야야. 네. 그 좀 더 텐션 더 들어가야 돼. 야야야. 비슷해. 이제 비슷해. 개편대행 정치쇼에서 제일 핫한 코너가 될 것 같아 하셨는데 핫할 수도 있고 제일 문제적 코너가 될 수 있어요. 문제죠. 네. 일단 오늘은 뭐 할 거냐 봤더니 예. 요거. 야, 이 지지율입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에 대체로 지지율이 좀 낮아졌어요. 원래 해외 갔다 오면은 모든 대통령들이 올라가는데. 호흡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워낙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로서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4%, 부정평가가 65%로 나타났고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36%, 국민의힘 31%로 나타났습니다. 한 조사를 더 소개해드리면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1.2%, 부정평가 66%로 나타났는데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이게 30% 초반이긴 하지만 네. 직전 조사보다는 긍정이 내려왔고 부정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30일 지켰어 이러고 좋아할 게 아니구나 이게. 그렇죠.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입니다. 46.1 그리고 국민의힘은 35.3%로 나타났습니다. 김수현 평론가가 빙이 되는 거야 용산으로. 내가 홍보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보고를 정무에서 하나? 그건 모르겠네 안 해봐가지고. 네네. 내가 정무 라인이에요. 정무. 네, 대통령님 주간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가져갔어. 네. 뭐라고 그랬을까? 일일비 안 하지만 신경 쓰겠습니다. 일일비 안 하지만 신경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쪽에 지지율에 대한 반응을 종합하면 네. 일일비 하지 않겠다. 네. 근데 또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대통령이 신경 많이 쓰고 있다. 예, 그래서 일일비 안 하지만 신경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종합이 되지 않을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시청률, 청취율, 그렇죠. 뭐 여론조사 이 율, 득표율이라는 거 그렇죠. 교과서에 나오는 답은 일일비 안 하는 건데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신경 안 쓰겠어요? 사실은요. 일이 일비하는 거죠. 원래는. 매초 신경을 쓰죠.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아침 시간에 네. 청취율 1위를 거의 굳힐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끝났어 이미. 그러니까 우리 신경 안 써. 이미 1위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신경 안 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대통령 지지율은 또 이게 왜냐하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 국정 동력을 살려가야 되거든요. 네. 지지율은 더 끌어올려야 되죠. 우리 방송 들으면 네. 대통령실에 들으면 지지율 올라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네. 근데 저기 국정지지율 24% 이게 갤럽 기준으로 이게 처음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 8월 초에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이거 쌍바닥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올라가다 또 떨어지는 거. 이게 월봉, 일봉 다 내려간 건데 주식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지난 8월 초에 한국 갤럽에서도 동률이었습니다. 24%인데 그 당시에는 좀 인사가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또 박순애 전 장관의 만옷의 치약 연령인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속어 논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느 게 더 악성이에요? 이번 게 좀 더 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문제는 대통령실도 개편했고 대통령이 신속하게 또 박순애 전 장관을 교체했고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부분은 이제 또 당에서 수습해 나가고 있는데 그 쉽지는 않지만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와 관계돼 있다. 왜? 신뢰? 대통령의 발언이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발언했지 뭐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제기에는 라면으로 들렸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라면. 이게 대통령의 대응 태도 또 대통령실에 또 국민의힘의 대응 태도와도 또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은 그래도 핵심 지지층이 8월 초에는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은 누구냐? 대륙주입니다. 대륙주. 대는 대구 경북 우리 김수민의 고향. 그다음에 60대. 깨알같이 60대 아니에요. 상기시켜 60 주시는군요. 아니 50대. 60대. 그다음에 주는 뭡니까? 주부층이죠. 주 뭐요? 주부층. 주부층. 그러니까 주부층. 여기서 주부들이 좋아하나요 대통령?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에요. 그런데 계란말이 때문에 여기서 그런가? 주부층이 이제 60대 이상 노년층도 많이 있고 이제 보통 정부에 대한 어떤 여론이 움직일 때 특히 보수 정부일 때 주부층이 좀 나중에 이탈합니다. 예, 이탈을 해도 예전에 한번 했다 그 보수층에 대해서는 직장인이 먼저 이탈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 자영업자가 중요한 기준인데 주부층까지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지지층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볼 수 있죠. 어쨌든 대륙주 거기가 요 24%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거예요? 그 지지층이 이번 조사에서 좀 뒷걸음 쳤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는 뭐 위기감에 따른 결집을 했던 이들인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조금 대통령의 신뢰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그리고 있죠. 추이를 좀 보면 8월 첫째 주에 24%를 찍었잖아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8월 첫째 주부터 민주당 지지율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반등을 해요. 상대적인 거니까 지지율.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했을 때 8월 첫째 주라고 했을 때 민주당 전당대회가 8.28 전당대회였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본격 등판에 따라서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 반사이득을 거꾸로 대통령 쪽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다시 24%를 찍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반사이득을 대통령이 보던 것이 중단되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분석이 쫄깃쫄깃한 게 예.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직전까지도 한국 갤럽 기준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었고 네네. 더불어민주당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순방 이후의 조사를 보면 뒤집어졌어요. 예. 이런 건 없겠어요? MBC에 대해서 강력한 공세를 펴잖아요. 여권이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그게 핵심 지지층 결집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은 지금 대통령이 오히려 물러서지 않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더 결집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특정 방송사와 대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네. 이게 일종의 이전부터의 기억이 추억이 또 소환되는 거잖아요. 보수 진영의 그렇죠. 트라우마인 광우병. 그러니까 지난 또 대선 과정에서는 MBC 스트레이트에서 또 김건희 여사 녹취록도 있었고 뭐- 아 이번에는 우린 못 참아 이번에는 우리는 좀 강경하게 나갈 거야 이럴 수 있는데 빅데이터 상으로 이것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빅데이터 상으로는? 28일부터 이제 30일까지 28일이 국민의힘이 이제 MBC를 항의 방문한 날이었는데 이날부터 이제 3일 동안 썸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네. 우리가 긍부정 감성 추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긍정 감성이 6%, MBC는 또 34%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한 이제 MBC의 주장을 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나 또는 방송윤리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통해서 정확한 이번에 좀 보도 경위와 같은 부분이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요. 또 왜 국회 앞에서 가로 열고 미국 가로 닫고 이렇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라면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지지도 단순히 총 수치 24% 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세부 지표가 안 좋다. 네, 네. 뭐 20대가 9% 나왔다면서요. 네. 긍정평가. 긍정평가가.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악재라는 거예요? 저는 여권에는? 일단 그 연령대별 지지율도 문제지만 네.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중도인지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느냐 이것도 살펴보잖아요. 보죠. 그러니까 8월 1주차에 한국갤럽 24% 나왔을 때하고 이번에 24% 나온 것의 차이가 제가 발견된 게 있는데 보수층 여론의 경우에 8월 초에는 긍정 44, 부정 48이었어요. 보수층이 예, 보수층에서도 부정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긍정 49, 부정 40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층은 어느 정도 조금은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결집을 해 있는 모양새라는 거죠. MBC와의 어떤 네. 충돌 뭐 이런 게 아까 얘기했던 지지층 결집 그렇죠. 이게 좀 강성 있는 건가? 지지층은 결집을 하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지지율이 낮은 네.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이제는 좀 힘을 모아줄 때다라고 하는 여론이 생겼을 수 있어요. 근데 중도층으로 봤을 때 8월 초에 21대 68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18대 73입니다. 더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지지층은 조금 더 결집을 해서 지지율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안티가 더 넓어지거나 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라디오 프로를 하더라도 정치쇼에 청취율이 오르면 당연히 경사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 손가락질하고 야 저 매체에서 나온 얘기 인용하지 마 해서 언론에 인용 안 되고 이러면 또 골치 아파지는 제 거잖아요. 주변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지지자 조금 올렸는데 네. 그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의 거부 강도, 부정평가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걸 유의해야 될 것이다. 김수인 라고 하는 평론가 거죠. 보시기엔 20대는 왜 빠지는 것 같아요? 20대는 원래 제가 봤을 때는 지난 대선 때부터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썩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도 20대에서 뭐 한 자릿수 나오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이제 대선이 1대1 결집이 되고 네. 또 예를 들면 20대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윤 대통령이 화합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뭐 단일화하면서 안철수 대표 지지층도 유입이 되고 이래서 좀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도로 빠졌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20대에서 주로 윤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저는 식견 부족 쪽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통령 되고 나서 불식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MZ 세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대통령이 또 올해도 해외 순방이 잡혀 있어요. 또 곧 에이펙도 있고 뭐 많아요 이번에. 예, 11월. G20도 있고 네. 또 아세안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외 순방을 갔을 때 각각 다른 진영에서는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순방에 대한 이른바 국뽕 효과 이게 효과. 어디서 오냐면 별로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외국 나갔으니까 잘해야 돼 뭐 이런 거. 그럴 때 누가 주로 이제 대통령의 지지를 할 수 있냐면은 MZ 세대나 중도층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도층의 경우에는 또
뭐 선거에서 중요하겠지만 MZ 세대도 이제는 선거에서 중요한 또 변수가 돼요. 후내년에 총선도 있고. 그래서 저는 중요하죠.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의 MZ 세대 기반이 좀 흥크러졌어. 이걸 이제 보완하는 거는 저는 빨리 좀 청년 정책이 나와야 된다. 특히 이제 20대 30대 여성 청년을 위한 정책들 그런 또 배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오면 이른바 핑크 리본 팔럿이라 그래가지고 외국의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면은 좀 민심이 MZ 세대 민심이 좀 돌아설 수도 있죠. 이게 진짜 비상신호인 게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지지율을 보면 40대가 제일 낮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연령대하고 지지율이 반비례, 이게 비례라고 해야 될지 반비례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젊을수록 낮은 걸로 나와요. 반비례죠. 40대보다 네. 30대가 더 낮고 30대보다 정말요? 20대가 더 낮거든요. 오. 근데 이게 언제적에 있었던 현상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반 넘어가고 탄핵 국면 들어가기 때에 그 현상이 일어났고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제일 안 좋은 시기. 예, 그래서 지난 대선 때 20, 30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전을 한 거잖아요. 했죠. 근데 그게 무너지고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국갤럽 조사에서 20대 빵 퍼센트 찍으면서 네, 탄핵이 가속화됐거든요. 20대 빵 퍼센트 찍고 다음 주에 30대가 빵 퍼센트를 찍었어요. 예,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김수미 정도가 배고프네. 빵 이야기를 하는 거. 근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결국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을 때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썸 트렌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비속어 논란이 윤석열 검색어를 입력하면 가장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성 연관에서 삭감하다가 굉장히 제일 높아요. 삭감하다? 그 이야기는 삭감? 요즘 너무 어려우니까 이 민생 예산, 아하. 민생 관련된 예산이 좀 삭감될 우려가 있다.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뉴스에서. 실제로 삭감된 거 있어요?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어요 지금. 그런 우려? 그렇게 좀 삭감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지금 지적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뭐 비속어 논란이고 뭐 바이든이고 난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생이야. 그럼 앞서 배종찬 수가 얘기했던 약간 무능, 식견 부족 이게 연관이 있다는 취지죠. 그렇죠. 더 오히려 정책으로 가서 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초점이 저는 더 국정에 모아져야 되는 거죠. 아니 삭감이라고 친다면은 날리면이 맞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삭감이 날린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이게 동작도 비슷해? 비슷하긴 비슷한 근데 좀 거예요. 박자가 빠르다 좀. 너무 빨리 돌리네. 저기 우리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야당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야당인 저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전국에서 169석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죠. 근데 뭐 국민의힘 쪽에서 사고 빵빵 터지죠. 아직 국민의힘 용산 쪽에서 사고 터지죠. 그렇죠. 예. 국민의힘 내부 정리 안 됐죠. 완전히 꼰돌이패를 들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지율을 보면 그냥 얼핏 봐서는 40%확 치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네. 저는 이게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지금 논란이 되고 리스크가 생기고 있지만은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 또 개인의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적어도 리스크. 국회에서는 다수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게 또 명쾌하게 또 해명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냐면 중도층이 들어갈 수가 안 됩니다.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두 가지예요. MZ세대와 중도층이 올라가야 돼. 여기에 여성까지 탄력 붙으면 이게 이제 70%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이제 지난 대선 때 배 소장님이 유행어로 밀다가 그렇죠. 좀 잘 안 됐던 M 여중. M여중. 네네. 그때 뭐 난리가 났었죠. 서로 뭐 초등학생까지 다 알고. 네. 그런데 처음 들어봤대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처음 들어봤어. 왜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누구죠? 방금. 지금 네. 민주당 입장에 고개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리스크는 뭐냐면 결국 국민들은 대안을 원하는 거지. 대안. 비판과 지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영은 강화돼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제 팬덤, 개딸이나 뭐 양아들이나 이들은 이제 더 아이가 민주당을 더 우리가 지지해서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돼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MZ 세대가 들어오냐? MZ 세대는 대안을 원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제1야당이고 169석이나 가지고 있으면 답을 내놔라. 그렇죠. 요런 그거죠 얘기구나. 결국. 네. 저는 근데 반사이득을 조금은 보고 있다고 봐요. 민주당이.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지난 추석을 맞아서 많이 조사를 했던 것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정당한가 부당한가 그리고 김건희 특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비슷했어요. 다 50은 넘었어요. 예, 조사를 해보니까 양쪽 다 과반의
응답자들이 해야 된다. 네. 특검도 해야 되고 김건희 특검도 해야 되고 이재명 수사도 정당하다라고 했는데 다만 조금 수치의 차이가 있었어요. 약간. 네, 김건희 특검 찬성 쪽이 이재명 수사 정당보다 조금 더 올라갔거든요. 그것은 그래도 여당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이 지켜보고 먼저 심판하려고 하는 게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라든지 이쪽이 조금 반사 이득을 얻는 건 사실이다. 근데 그게 아주 크진 않더라도. 알겠습니다. 근데 자,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검수완박 뭐 강행이라든지 이런 제스처를 취해서 전국 주도권을 쥐는 것 같으면 네. 국민들은 오히려 여당보다 국회 다수파를 먼저 지목하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저기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요거 짚어보죠. 어제 또 메가 이슈가 떴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 감사원 서면조사 무례하다. 네. 요건 어떻게 될까? 양쪽에 뭐 지지층 결집 막 이런 거. 그렇죠. 저는 있어요? 그쪽이라고 봐요. 일단은 막장 정치 쪽이고 막장 그리고 이거 좀 갈 때까지 가보자. 이제는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서면 조사 소환 이야기가 처음에 또 나왔었잖아요. 네. 또 국정감사 때 소환할 것이다, 정인으로 채택할 것이다 이야기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또 김건희 여사 나오라고 이야기할 테시고 또 대통령 또 치열한 거친 공격이 될 것이고 저는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의사결정이지 이걸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답 못할 이유가 있을까? 뭐 통치 행위였다든지 유족들이 워낙 지금 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을 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김수진 변호사 어떻게 봐요? 여론 반응 어떻게 될까요? 양쪽 지지층이. 일단 여론조사에서 또 나타난 특징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다라고 답하는 층 일부에서 전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거 정치 보복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쪽에 대한 여론에 좀 차이가 있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예, 그렇다면은 민주당 지지층을 더 넓게 결집할 수 있는 이슈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쪽에서도 이걸 지지율 상승의 계기로 쓰고 싶어하는 것이고, 근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전 정부 문제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야 돼. 이런 것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더 해야 돼.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아마 어딘선가 여론조사 돌리면 다음 주에 요 얘기 좀 더 해보죠. 예. 네. 오늘 배수진 첫 시간이었어요. 배종찬 소장 김수현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